건축은 인간이 하는 행동 중에서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가는 일이거든요. 모든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하는 데에는 건축만큼 좋은 것도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스24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 개정판으로 다시 돌아온 유현준입니다. 제 인생에서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가 되게 중요한 책인데요. 벌써 한 11년 전에 2015년에 나온 책이고요. 제 인생에서 진짜 큰 전환점을 만든 그런 중요한 책입니다. 이때부터 인생이 좀 풀렸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소중한 책인데, 사실은 제가 저 책이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사실 이렇게 팔릴 줄 몰랐습니다. 이 개정판이라는 진화한 모습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이 계속해서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절판되지 않고 이렇게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0년 만에 이제 개정판으로 새롭게 커버를 바꾸고 내용도 좀 업데이트해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핵심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도시가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아서 우리의 삶하고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고, 사람이 도시를 만들지만은 다시 도시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원작에서 바뀐 부분은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는 제 핫플레이스가 신사동 가로수길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뭐 가로수길은 다 젠트리피케이션으로 거의 문 닫은 상태고 공실도 60%고요. 오히려 성수동이 그 사이에 많이 떴습니다. 그 사이에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로수길은 당시에 플래그십 스토어들이 한참 성행할 때였으니까 그때 만들어진 도시라면은 지금은 팝업 스토어라는 새로운 것들이 나왔고, 그걸 통해서 만들어진 거리가 성수동 거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성수동의 팝업 스토어들은 기업들이 엄청나게 돈을 들여가지고 그 팝업 스토어를 만들면은 그 경험들을 우리가 사진을 찍어서 올릴 수 있잖아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현대에는 우리가 거의 TV를 안 보기 때문에 TV 광고가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한 20억, 30억씩 들어서 한 달짜리 광고를 만드는데, 그거에 반도 안 되는 가격으로 성수동에다가 팝업 스토어를 만들면은 거기에 사람들이 와서 사진을 찍어서 다 바이럴로 올리니까 그게 기업의 광고가 되는 거죠. MZ들이 좋아하는 특징은 사실은 사진빨 잘 받는 데죠. 자기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그 공간들을 사용하는 거고, 내가 찍은 사진들은 디지털 벽돌이 되어서 내 SNS 공간을 구축하는 자료가 되는 거죠. 서로 윈윈하는 거죠. 건축은 한자로 치면 세울 건자에 쌓을 축자를 씁니다. 뭔가를 세우고 쌓는 행위이긴 하지만은 그런 물질을 다루는 일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단순한 겉모습일 뿐이고요. 그걸 만드는 이유 자체가 비어있는 공간을 쓰기 위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어떠한 행동을 하고 어떠한 행위와 사회적 현상들이 나타나느냐가 건축물이 만들어내는 최종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건축은 인간이 하는 행동 중에서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가는 일이거든요. 가장 많이 돈이 들어가니까 많은 사람이 개입을 하고, 많은 사람이 개입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일치돼야지만이 현실화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의 경제, 기술, 사회, 문화, 많은 것들이 다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여서 한 시대를 대표하는 결정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공간과 도시와 건축들을 분해를 해보면은 그 시대상의 단면을 다 알 수가 있고요. 그걸 만든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하는 데에는 건축만큼 또 좋은 것도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를 이해하고 사회를 이해하고 옆에 사람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책을 읽으시면은 주변의 도시 공간들, 일상의 생활을 보내던 곳들이 좀 다르게 느껴지실 겁니다. 사실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요. 공간은 항상 우리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숨쉬는 그런 공기처럼 잘 의식을 못합니다. 더 무서운 거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내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도 잘 의식하지 못합니다. 똑같은 시간이지만 어떠한 공간에서 우리가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삶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사실 공간에 대해서는 좀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간이 권력을 만든다는 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 원리를 다 경험해 볼 수가 있는데요. 클럽 같은 데 가실 때 앞에 문지기가 서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거기 서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문지기가 없으면 아무나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공간은 별로 중요한 공간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앞에 줄을 길게 세워놓고 줄 길게 서서 내 시간을 써야 되고, 그리고 그 앞에 문지기가 저를 퇴짜 놓기도 하죠. 입밴을 당하면 그렇게 기분이 나쁠 수 없잖아요. 근데 반대로 그걸 통과하고 나면은 가치를 인정받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공간들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이트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은 그 게이트 너머의 공간이 중요한 공간이 되는 거고요. 그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조종하는 장치가 되는 거죠. 그 공간이 엄청나게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공간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거고요. 근데 안에 들어가면은 널널하게 막 공간이 텅텅 비어 있잖아요. 그게 플렉스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에르메스 백이 있다. 오렌지색 백은 색깔이 튀어가지고 1년에 한 열흘도 못 들고 나가거든요. 350일 동안 그냥 옷장에 놓여져 있지만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훈훈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이 막 바글바글하고 사람들이 많고 그런 것들도 하나의 효과가 있겠지만은 그냥 낭비될 때 그게 그러면 플렉스가 되는 거거든요. 뭐 젠틀몬스터 같은 거 보시면은 안경 프레임 파는 데지만 가면 맨날 쓸모없는 조각품들만 있잖아요. 로봇 같이 움직이는 조각품 좀 뭐에다 쓰겠어요 그거. 어디 가다 팔리지도 않아요. 나중에 한 1년 지나고 나면 어디 창고에다 넣어놔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정도로 그 공간과 쓸모없는 예술품에다가 돈을 많이 쓰는 이유는 플렉스가 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멋있는 쿨한 어떤 딴 데서는 볼 수 없는 것들로 소비가 되는 거고 엄청난 플렉스를 통해서 자기네 브랜드 가치를 올리는 거죠. 공간을 플렉스의 도구로 쓰는 겁니다. 성수동에 있는 많은 것들은 공장 건물이다 보니까 천정고도 높죠. 그러면 큰 볼륨을 소수의 사람들이 누린다는 것 자체가 또 공간의 플렉스가 되는 거고 뭔가 럭셔리해지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장치들이 사실은 다 우리 사회 속에 곳곳이 숨겨져 있고요. 그게 이 사회를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작동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에는 알게 모르게 사람을 조종하고 권력의 위계를 만들어내는 장치로도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이에서의 공통점이 훨씬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현대 사회는 어떻게 보면은 다른 점을 더 많이 부각시키는 사회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너는 나하고 다르다. 계속해서 다른 점을 부각을 하면서 갈등을 더 유발시키고 그 가운데에서 권력을 쟁취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게 사실 부정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사회인 거죠. 가장 행복한 사회는 서로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을 해요. 아, 저 사람 저럴 수 있지 라고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는 사회라고 보는데 그러려면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봐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은 사실은 공통의 추억이 많아져야 돼요. 우리 사회에서는 다 돈을 내야만 쓸 수 있는 공간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경제적 소득에 의해서 부자들은 더 많은 공간을 쓰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적은 공간을 쓰게 되고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더 오히려 온라인 공간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죠. 오프라인 공간이 비싸지니까. 그리고 소득에 의해서 가는 공간이 달라지면은 같은 도시 안에서 10년, 20년을 살더라도 이 사람들이 공통의 추억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갈등이 더 심해지는 사회가 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행복해지기 제일 좋은 방법은 이 도시 안에서 공짜로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져야 되고 10,000평짜리 공원을 하나 만드는 것보다는 1,000평짜리 공원을 10개 만드는 게 나은 거고 100만 권 있는 도서관 하나 큰 거 만드는 것보다는 10,000권 들어가 있는 도서관 100개 만드는 게 훨씬 좋은 거고 우리의 도시를 어떻게 디자인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회를 훨씬 더 융합되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행복한 사회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스트 프렌드가 점점 오픈 AI가 되고 있고 친구랑 얘기하는 것보다 인공지능이랑 얘기하는 게 훨씬 더 대화도 잘 통하고 나를 이해해 주는 것 같고 위로받는다. 인간이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죠. 도시도 다르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렇게 굳이 무엇을 할 필요가 있을까? 과거에는 도시의 인구가 많아지면은 사람들의 생각에 교류가 생기면서 시너지 효과가 나가지고 훨씬 더 창의적인 공간이 됐다는 게 지난 5,000년간의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도시와 사회의 관계인데 이제 앞으로 가장 창의적인 파트들은 인공지능이 다 커버한다면은 사람들이 모여 살아봤자 더해지는 게 없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굳이 도시에 모여 살지 않고 생활비가 싸게 먹히는 분산된 교외 지역으로 벗어날 수도 있는 거고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도 더 먼 곳에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변수들은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예측 불가능하긴 합니다.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 개정판이 나와서 기념으로 예스24에서 이벤트를 합니다. 여러분이 댓글을 달아주시면 그 중에서 3분을 골라서 제 친필 사인이 들어간 책을 보내드릴 거예요. 많은 분들이 댓글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좋은 책은 세상을 보는 눈을 만들어주는 데 도움을 주면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가 그런 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미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좋은 곳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곳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영상 보시고 책도 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